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파트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끝나고 다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죠. 속도하고 가속도를 정의할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쉽게 이 파트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정의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던 변화율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분해야 될 이론은 뭐냐면 속도와 속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속도랑 속력은 같은 개념 아닙니까? 같은 개념 아니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이 속도의 정의랑 속력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이 속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듯이 시간분의 거리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외워라. 속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수투 파트를 외우고 있죠. 변화율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분모가 항상 기준이니까 시간에 대한 분자는 비교한 양이니까 거리의 변화율이 속력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속도는 뭐냐?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인 거예요. 자, 둘 다 시간이 기준인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비교하는 양이 다른 거예요. 거리,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움직인 거리를 비교하는 양으로 두면 속력이 되는 것이고 위치를 기준으로 두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 맞잖아요. 그쵸? 내가 처음에 움직이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거리가 처음 위치보다 거리가 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위치를 따지면. 그렇죠? 근데 움직이 거리는 말 그대로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방향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때는 항상 양수의 결과만 나오는 것이고 이 속도는 음수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의 결과가 음수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방향이 바뀌었구나. 방향이 뒤집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언제 방향이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다. 꼭 기억하세요. 변화율이라는 거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요. 속력은 뭡니까?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위치에 절대값을 사용하면 뭐가 나오냐면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의 절대값을 사용하면 그 속력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디스턴스, 거리만 측정할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되겠지? 대답이 되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똑같이 나와요. 시간 또는 시각이라는 말이 등장할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이 시간 또는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게 꼭 위치가 아니더라도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변화율 다 똑같은 개념인 거야. 그게 속도의 의미만 안 붙었을 뿐이지 변화율이라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시각에 대한 뭔가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다 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시간의 변화율이, 시각 또는 시간의 변화율이 0에 다가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지만 0에 다가가 버리면 시간 또는 시각이 만약에 0에 다가간다, 변화율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0인 거예요. 0에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미분해서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누구를? 얘를. 배웠잖아요. 자, x분의 fx 배웠죠? 리미트 x가 0에 다가갔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되죠? f' 0이 되죠. 즉 0분의 0의 꼴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그 계산값을 어떻게 측정했지? 분자를 미분해서 부함수로 바꾸고 극한값을 구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쉽게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 거야. 근데 그거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분모가 몇으로 다가가야 돼? 그렇지. 그러면 분모가 0으로 다가간다. 시간이 0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의 변화율이 0에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표현을 어떻게 많이 쓰냐면, 시간을 보통 t라고 많이, 타임이니까 t라는 말을, 문자를 많이 쓰잖아. t가 3일 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3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이 3이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율이 3이라는 뜻이 아니라 3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t가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이런 말이 썼으면 그건 말 그대로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변화량을 물어본 거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t가 3일 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t가 3이 되는 순간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순간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즉 다 도함수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다시 시각에 대한 뭔가의 변화율이 나오면 전부 다 순간 변화율을 이용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가속도를 이번엔 정의해보죠.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가속도인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율이 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근데 가속도가 플러스야. 그럼 뭐야? 속도가 매 순간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가속도가 음수야, 마이너스야. 그럼 뭐야?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 전부 다 시간이 예를 들어서 0에 가까워졌을 때, 또는 순간, 그런 의미가 다 0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의 속도의 변화율을 물어본다. 그러면 속도를 미분해서 계산하면 답인 거고. 그게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 평균 변화를 계산하듯이 그냥 평균 변화를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앞에서 배웠잖아. 야, 변화율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느냐 안 다가가느냐. 분모가 0으로 안 다가가면 우리는 그때 그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분모가 0으로 다가가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 t가 몇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 변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분모가 0이 아닌 거니까 당연히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시각 t에서 이래버리면, 시각 t에서 그러면
t가 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순간 변화율, 즉 도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줄 수 있으면 지금 149페이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앞에 순간 변화율을 지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식처럼 말해버린다고. 알았지? 야,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가 돼.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가 돼.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 속도가 돼.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 위치가 돼. 이런 식으로 외우게 만든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말자. 이것도 다 변화율의 개념인 것이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개념으로 분리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시험 문제는 당연히 미분 파트이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지만 반드시 순간 변화율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무조건 내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요.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이 비율을 계산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 시간이 0으로 다가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넓이를 구한 식을 미분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길이의 변화율을 내가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그럼 계산하면 되는 거야, 변화율이니까. 근데 말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시간이 0에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율인 거야. 시간의 변화율이 0에 가까워져 버리면 또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길이를 미분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피의 변화율을 알고 싶어요. 그럼 뭐야? 시간이 0에 수렴하느냐 수렴하지 않느냐를 보고 0에 수렴하면 부피를 미분해서 계산하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럼 보통 길이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수능 출제 문제 중에 대표격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막 이상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돌멩이를 하나를 호수에 딱 던지면 파동이라는 게 생겨요. 파동이 뭐냐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파동이라고. 그때 이 파동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파동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미분하면 돼요. 이런 뜻인 거야 지금. Understand? 그러니까 변화율의 개념은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시간에 대한 누군가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전부 다 이 개념인 것이고 이때 시간이 어느 순간이거나 0에 수렴하게 되면 다 미분의 개념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알았죠? 좋습니다. 151페이지 필수예제 33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시각 T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T가 되는 순간이라는 뜻인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X는 누구지? 위치였어요. 어디에서요? T에서의 위치가 이만큼이다라고 지금 식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근데 T가 3일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얘는 T가 3이 되는 순간에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순간 변화율을 물어본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배웠으니까 이 위치를 미분한 도함수의 함수값이겠네요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각 t에서의 속도란 말이에요. 근데 t가 3일 때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3을 대입하면 답인 거예요. 그러면 3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앞에는 27 마이너스 18. 따라서 우리는 9라는 속도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속도가 플러스니까 지금 내가 처음에 움직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시각 t에서의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순간 변화율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니까 순간 변화율을 그대로 연결해서 구해보면 6t-6이라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 시각 t가 3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대로 3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12. 그럼 얘는 속도의 변화량이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라고 했어요. t가 3일 때 속도의 변화량이 12쯤 된다. 즉 계속 빠르게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12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증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언제 바꿔요? 라고 물어보면 아까 선생님 뭘 보고 맞추라고 그랬어요? 속도를 보고 맞추라고 그랬죠? 속도가 음수가 되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멈추는 지점이지만 우리가 찾고 싶은 지점은 0보다 작아질 때,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서 양수에서 음수로, 음수에서 양수로 변했을 때 방향을 바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0이 되는 값 두 개를 찾아보면 t가 0일 때야. 그러니까 처음 0일 때는 어차피 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출발점이니까. 그거 빼고 그 다음 0이 되는 값이 얼마입니까? 2죠. 그래서 얘는 t가 몇일 때? 2일 때 방향을 바꿨다는 거야.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t가 0에서 2까지는 속도가 음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처음에 위치가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처음에는 원점 0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출발하자마자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t가 2일 때 멈춘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퍼펙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넘어갈게요. 필수의 제 34번. 자, 마찬가지로 지상 25m의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높이. 자, 여기서 높이는 위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높이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또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1번을 문제를 풀어보면 돌을 던지고 3초 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3초가 되는 순간을 말한 거죠. 3초 후 그랬으니까 3초가 되는 순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봐 라고 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의 변화율을 구해서, 즉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예요.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고 또 그 속도를 다시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한 상태에서 3을 대입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초 후라는 것은 뭐냐면 3초가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억을 하세요.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야.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될 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치가 가장 큰 값, 위치의 최대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지금 2차 함수 식이었고 최대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극대 또는 꼭지점의 좌표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이 꼭지점이 되는 시각 t를 찾아서 그 t의 값을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걸린 시간과 속도 뭐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겠지만 보통 속도가 0이 되면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위로 쏘아올린 물체는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이 사실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죠. 왜? 속도가 위로 쏘아올렸으니까 위로 올라갈 때가 플러스인 거야.
아래로 떨어지면 마이너스여야 돼, 속도가. 근데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에서는 당연히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 순간이니까 속도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높이가 0일 때예요. 그 높이, 위치가 0일 때, 높이가 0일 때 그 t의 값을 찾아서, 그치? 순간 속도랑 뭐 가속도, 이거는 뭐 그건 나중에 구하는 거고, 순간 속도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필수에서 35번.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분석하는 문제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는 꼭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주어진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알려줬냐면 속도 그래프를 알려줬어요. 속도 그래프를. 지금 Y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VT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X축에 해당되는 값이 T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T에 대한, 우리가 X가 항상 점역이고 Y축이 치역, 공역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T에 대한, 즉 시각에 대한 속도의 값을, 함수값을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속도의 그래프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운동 방향이 내가 처음에 진행하던 방향, 양의 방향으로 진행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속도가 음수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의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3이고 5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언제 방향을 바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 방향을 바꾼 거야? t가 3일 때와 t가 5일 때 방향을 바꿨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속도가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변했을 때와 속도가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변했을 때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t가 2일 때, t가 2일 때 한 이쯤 있겠죠? t가 2일 때 그 점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속도가 플러스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t가 5일 때, t가 5일 때 P점의 가속도는 제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이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율이 우리가 그래프상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은 그래프상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t가 5일 때의 접선을 그분 알겠지만 절대 0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라는 것은 이때 속도가 늘어나고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는 순간은 전부 다 가속도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서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그럼 얘는 t가 5일 때부터 쭉 속도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속도가 0인 게 맞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 이제 활용 문제들인 것이고, 선생님이 예전에도 강의 시간에는 다 풀어주겠지만 영상에는 담지 않겠다라고 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154페이지와 155페이지의 이론은 실제 수업 시간에만 영상 없이 실제 수업 시간에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함수의 활용 파트를 마무리 짓는 걸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적분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